네, 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국어 3단원 알맞은 높임 표현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우리가 벌써 3단원의 끝,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게 됐네요. 이번 시간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 역할놀이 하기라는 내용으로 102쪽에서 107쪽까지 같이 공부할 건데, 그런데 역할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역할을 정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안타깝게도 집에서나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등교를 해서 친구들과 함께 역할놀이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각자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102쪽을 함께 볼까요? 네, 102쪽을 보면은 1번 선생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생각하며 훈민이의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훈민이의 대화를 일단 선생님이 들려줄 건데요. 그걸 잘 듣고 1번, 2번 밑에 1번, 2번의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훈민이의 대화예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쓴 학생들의 활동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수연이를 찾으셨습니다. 김수연, 수연이 어디 있니? 조금 전에 화장실에 간 것 같던데요? 그럼 수연이가 교실에 들어오면 좀 오라고 하렴. 네. 잠시 뒤 수연이가 교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훈민이는 수연이를 보고는 다가가서 말합니다. 수연아, 선생님이 너 오래. 그래, 그런데 높임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니? 아, 선생님이 너 오시래. 아니다.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셔. 이 표현이 맞나? 훈민이가 수연이에게 선생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용해야 할 알맞은 높임 표현은 무엇일까요? 네, 대화를 잘 들었나요? 음, 방금 대화에서는 선생님이랑 훈민이 그리고 수연이까지 해서 세 명의 인물이 나왔는데 그림에 이제 나와 있죠. 1번에 보면은 선생님께서 훈민이에게 수연이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하시는 장면이고 2번은 이제 훈민이가 수연이를 보고 그 이제 선생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장면인데요. 근데 2번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해가지고 세 가지 보기가 나와 있어요. 다 같이 1번을 먼저 볼게요. 기역에서 디귿 가운데에서 훈민이가 수연이에게 선생님 말씀을 전하며 사용해야 할 높임 표현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다시 보고 알맞은 높임 표현을 쓴 표현은 어떤 건지 하나를 골라주세요. 다 고른 학생은 그 1번에다가 답을 써주면 돼요. 네, 기억에서 디귿 중에서 올바른 표현은 무엇이죠? 그쵸? 디귿이었죠, 디귿.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셔 라는 표현이 혼민이가 쓴 표현 중에서 가장 알맞은 높임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여서 선생님께서 너 오라셔 라고 해도 된다고 써져 있죠. 음. 그러면 2번, 1번에서 고른 높임 표현이 알맞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왜 디귿을 골랐는지, 왜 이게 기억 니은과 다르게 알맞은 표현인지 생각하고 답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조금 길게 쓸 수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영상을 멈추고 다 쓴 학생만 영상을 재생시켜 주세요. 그럼 2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2번의 예시 답안은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썼으면 되는데 높여서 말할 대상이 일단 여기선 선생님이죠. 그쵸?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므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시라는 표현을 넣어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써져 있듯이 높여서 말할 대상이 선생님인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므로 시를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서도 붙여야 하죠. 선생님 거기 보면은 기역 니은에는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알맞은 높임 표현이 아니고 선생님께서
라고 해야 알맞은 높임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게 쓴 학생들은 다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103쪽을 보면은 3번 대화에서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을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 고쳐 쓰고 친구들과 역할을 정하여 대화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대화를 해보는 거는 우리가 넘어가고 알맞은 표현만 일단 골라볼게요. 자, 선생님이 종이 접기를 하고 남은 색종이를 사물함에 넣어두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정음이가 네 라고 하고 훈민이가 정음아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라고 했어요. 그 다음 정음이가 남은 색종이를 사물함에 넣어두라고 했어 라고 했네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이 알맞은 높임 표현이 사용된 부분이 아니에요. 이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쳐보세요. 알맞은 높임 표현, 우리 그동안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알맞은 높임 표현을 거기다가 빈칸에 알맞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선생님이 여기는 뭘로 바꿔야 되죠? 그쵸? 선생님께서 라고 바꿔줘야 되고 했어, 했어 라고 물어보는 것도 하셨어 라고 바꿔야 되고 마지막에 있는 했어도 하셨어 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저렇게 고쳤으면은 알맞게 고쳐 쓴 거고요. 그 다음 2번 알맞은 높임 표현을 생각하며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얘야 함께 시장에 가자 장바구님 좀 챙길래? 라고 하셨는데 여기 여자아이가 아버지가 뭐래?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 남동생이 빈칸이 있네요. 그러면은 1번 여자아이가 한 말에서 높임 표현으로 알맞지 않은 말은 무엇인가요? 그쵸? 아버지가 뭐래? 라고 한 표현이 높임 표현으로 알맞지 않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거기 쓸 필요는 없는데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소리내서 얘기해 볼까요? 그쵸. 뭐 예를 들면은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어? 라고 동생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맞은 높임 표현으로 올바르게 쓰면 돼요. 그 다음 2번 남동생이 사용해야 할 알맞은 높임 표현은 무엇인가요? 거의 빈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동생이라 생각하고 어떤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면 알맞을 것 같은지 거기 한번 써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쓴 학생만 영상을 재생시켜 주세요. 네, 2번을 같이 볼까요? 이번에는 선생님은 예시 답안으로 아버지께서 장바구니 좀 챙기라고 하셨어? 라고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버지께서 라고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하셨어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알맞은 높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번 더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네, 그 다음 104쪽과 105쪽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가운데 105쪽 쪽에 투명 비닐 종이가 있어요. 그쵸? 투명 비닐 종이는 이따가 우리가 2번 질문에 답을 할 때 쓰도록 하고요. 일단 104쪽 먼저 볼게요. 104쪽을 보면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상황을 살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번 그림 훈민아 동생이랑 옆집 어른께 김치 좀 갖다 드리고 올래?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훈민이가 네 그런데 옆집 어른이 집에 있으실까요? 라고 했네요. 그 다음 2번 무슨 일이니? 라고 이제 옆집 어른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어머니께서 갖다 주래요 라고 훈민이가 얘기했네요. 그 다음 3번 어머니께 이 취나물 좀 잡숴보시라고 하렴 라고 하시고 와 그런데 쟁반이 너무 예쁘세요 라고 하고 훈민이는 네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마지막 그림 심부름 다녀왔습니다. 그래 우리 훈민이와 석영이가 심부름을 잘했구나 라고 해서 옆집 어른이 고맙다고 했어 라고 하는 대화가 이제 104쪽에 있는 그림인데 자 그러면 오른쪽 질문에 한번 같이 답을 해볼게요.
1번 훈민이와 동생은 어떤 심부름을 했나요? 어떤 심부름 했죠? 그쵸. 옆집 아주머니께 김치를 갖다 드리는 심부름을 했어요. 음, 이렇게 쓰면 되고. 자, 그럼 이제 2번. 파란색으로 쓰인 말을 투명 비닐의 빈칸에 바르게 고쳐 써보세요. 여기 파란색을 보면은 약간 잘못된 표현들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제대로 했으면은 여러분들 다 아마 눈치챘을 텐데, 거기 있는 거를 투명 비닐을 이렇게 덮어 씌운 다음에 거기 검은색으로 된 빈칸에 여러분들이 알맞은 높임 표현으로 고쳐주면 돼요. 2번을 완성한 친구들은 영상을 다시 재생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같이 고쳐 쓴 걸 살펴볼게요. 1번에는 네, 그런데 옆집 아주머니께서 댁에 계실까요?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방금 전에 처음에는 훈민이가 뭐라 그랬죠? 옆집 어른이 집에 있으실까요? 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아주머니께서 댁에 계실까요?가 알맞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머니께서 갖다 드리라고 하셨어요. 라고 알맞게 고쳐줘야겠죠. 그래서 혹시 못 쓴 학생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거기 투명 비닐에 빈칸에 써주면 돼요. 그다음 3번 동생이 쟁반이 너무 예쁘세요 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그쵸 와 그런데 쟁반이 너무 예뻐요 라고 고쳐주는 게 알맞은 표현이죠. 쟁반이 예쁘실 순 없잖아요. 그쵸? 쟁반이 예뻐요 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고 4번도 아주머니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게 알맞은 표현이겠죠. 그래서 고쳐쓰기 전과 고쳐쓰기 후를 보면은 알맞은 높임 표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4번 어머니와 옆집 어른께서 알맞은 높임 표현을 들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마음이 어떠하실지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짐작해서 위에는 알맞게 사용했을 때 밑에는 알맞게 사용 못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실지를 한번 짐작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영상 잠시 멈추고 다 쓴 학생들만 영상을 재생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훈민이와 서경이가 높임 표현을 알맞게 사용하니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거는 예시 답안인데요. 공경하는 마음이 느껴져 기분이 좋구나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기분이 아무튼 좋으시겠죠?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하면은. 밑에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쵸, 표정에서도 느껴지죠. 어색하게 느껴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랑 비슷하게 약간 조금 뭐 기분이 좋지 않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답변을 쓰는 학생들도 다 맞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106쪽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역할놀이 부분이라서 우리가 등교한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107쪽. 네, 107쪽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높임 표현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되돌아보기, 알맞은 높임 표현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는 쓸 필요가 없고 여기 화면을 같이 보면서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기차가 있죠. 첫 번째 칸에 문장을 끝맺을 때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높임 대상을 나타낼 때, 그 다음 높임의 뜻이 있는 낱말이 따로 있을 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화면에 보면 여기 빈칸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 있는 거를 알맞게 골라주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쵸 문장을 끝맺을 때 뭐뭐 또는 무엇을 쓴다 그리고 높임을 나타내는 무엇에 넣는다 라고 빈칸이 3개가 있어요. 이걸 같이 한번 넣어 볼게요. 문장을 끝맺을 때는 어떤 말을 보기에서 골랐으면 될까요? 그쵸 씁니다 또는 요를 써서 문장을 끝맺기도 하고
아니면 높임을 나타내는 시, 우리 시라는 표현도 배웠잖아요. 어떤 무엇 시를 넣어서 문장을 끝맺을 때 높임 표현을 써요. 좋아요. 그럼 그 다음 높임 대상을 나타낼 때 두 번째 빈칸, 높임의 대상에게 무엇이나 무엇을 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보기에서 그렇죠. 깨서나 깨를 쓰면 되죠. 뭐 할아버지께, 할머니께, 부모님께 이렇게 깨를 쓰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을 사용해서 높임을 표현한다. 뭐가 있었죠? 그래서 뭐 진지 잡수세요 할 때 진지, 아니면 뭐 여쭈어보다 할 때 여쭈어보다 라는 낱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낱말을 사용해서 높임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밑에는 우리가 2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우리 다 제대로 잘 배웠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 혹은 선생님이 거기 써놓은 것처럼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지를 각자 스스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쓴 내용을 앞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았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알맞은 높임 표현을 우리가 배워보았어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3단원을 끝나게 되었고, 자,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의 새로운 내용으로 선생님이랑 함께 국어 시간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